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가 흑인 여성 환자를 홀대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인권 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집안 치마 현상으로 주택들이 무너져 내린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2,000만 기금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교육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최근 남가주에 폭염이 시작되면서 타운 내 일부 업소에는 냉방용품과 여름철 음식을 찾기 위해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시와 인근 도시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부를 관할하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임원진 대부분이 한인으로 꾸려지면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헐리우드 차병원과 재외국민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들의 통장거래 수수료를 중복 부과해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년여 만에 최소폭 상승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정대로 7월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거비 둔화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 등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 뚫렸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명문 사학의 노스웨스턴 대학이 스포츠팀 내 동료 간 괴롭힘과 성적 비행, 인종차별 관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풋볼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신속히 한다는 데 합의는 했지만 일정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면 러시아 역시 집속탄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정찰기의 공해상 정찰 비행을 비난해왔던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한미는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과정을 점검하는 데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일본을 찾아간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태평양 섬나라들은 일본의 방류 계획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가 아메리칸 리그를 3대2로 꺾고 9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전 홈런을 터뜨린 디아즈가 MVP로 선정됐습니다. 프랑스 명문팀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선수가 동료들과 함께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한국에 머물던 황희찬은 울버햄튼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주택 12채가 무너져 내린 롤링힐즈 에스테이트 지역에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비상사태가 결국 시의회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롤링힐즈 에스테이트 시는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로부터 비상사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이미 무너진 12채 주택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에서 점점 멀어지고 절벽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벽 밑으로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현재 가장 큽니다. 이 외에 나머지 16채 정도에 달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도 지금 소방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가운데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또 대피한 가정도 많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내린 것과 관련해 지금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내렸던 폭우 그리고
팔로스버디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터널 공사가 그것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집안을 약화시킨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베벌리힐스에 있는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가 흑인 여성 환자를 홀드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인권 침해 혐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찾는 베버리힐즈의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가 수년 전 흑인 여성 임산부가 출산 중에 사망한 케이스로 불거진 소송을 계기로 연방보건복지부로부터 흑인 환자를 홀대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키라 딕슨 존슨이라는 흑인 여성은 지난 2016년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서 둘째 아들을 C-섹션으로 출산했는데 출산 후 몇 시간 후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편인 찰스 존슨 씨는 시더사이나이 병원을 의료 과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의료 과실 혐의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LA 카운티 슈퍼리어 코트에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흑인이라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다른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쟁점으로 두 케이스 모두 병원 측과 합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숨진 여성의 유가족에게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흑인 환자를 홀대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더사이나이 병원이 흑인 환자들에게 병원의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하는지 연방정부의 인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더사이나이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숨진 흑인 여성의 케이스를 보면 이 여성은 C-섹션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후에 비정상적인 출혈을 보이면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이멀전시 CT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CT 스캔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환자가 이멀전시로 수술을 받았을 때는 복부에 3리터가량의 피가 고여 있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졌습니다. 전국의료통계센터가 지난 3월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1,205명의 임산부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흑인의 경우 출산 중에 숨지는 여성의 숫자가 타인종에 비해서 유독 많았습니다. 흑인 여성의 경우 10만 명 출산 건당 69.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백인 여성이 출산 시에 숨지는 경우보다 2.6배가 높은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요새 덥죠? 네, 더울 때마다 또 생각나는 곳들 있죠. 에어컨, 선풍기. 집에 선풍기가 좀 잘 안 도는 것 같은데 또 직장인분들은 좀 이따가 좀 시원한 것 좀 먹어야 되겠다. 점심 때 시원한 거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 대부분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점심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점심량이 상당히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타운 업소들의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 6월 동안 이어진 메이그레이, 준글룸 현상으로 더위를 모르던 남가주 일원에 이번 주 들어 낮 기온이 80에서 90도로 오가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가주의 경우 폭염은 본격적으로 11일부터 시작되며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주말인 일요일까지가 절정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년보다 시원한 날씨 탓에 수요가 별로 없던 냉방용품은 이번 주 들어 찾아드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업소들이 여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폭염으로 서둘러 냉방용품을 장만하려는 한인들이 관련 업소에 몰리고 있습니다. 타운 내 업소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서부터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구입하러 나선 한인들이 늘었는데 냉방용품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으며 비단 에어컨뿐만 아니라 쿨러 등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타운 내 생활용품 전문점인 김수전기입니다. 날씨가 요즘 습하고 굉장히 습하고 날씨가 무더워서 요즘 전화상으로도 많이 문의가 오시고요. 또 오셔서 선풍기 그리고 물 넣고 쓰는 쿨러 그리고 창문 쪽으로 더운 바람을 이렇게 빼주는 포로보 AC 등을 많이 문의하고 사가십니다. 여름철 이불을 찾는 한인 고객들도 늘었습니다. 그동안 간절기 이불로 지내던 한인들이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이불도 여름철로 이불로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타운 내 요식업소들도 여름철 메뉴를 찾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시원한 콩국수, 냉면을 찾는 한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여름철 음식을 찾는 고객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늘었는데 올해는 독립기념일 직후부터 시원한 여름철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타운 내 웨스턴 도마 식당입니다. 몇 배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콩국수도 있고 열무국수도 있고 물냉면도 있고 그런 계통이 더운 거 찌개 같은 거보다는 많이 나가요. 근데 그저 올해 들어와서 제일 더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번 주말에 덥으니까 더 많이 나가겠죠. 20대서부터 70, 80대 콩국수는 젊은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경우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10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엔텔롭과 산타클라리타 밸리의 경우 최고 113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에도 11일 오전 8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엔텔롭 밸리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와 인근 도시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기 위해서 6개 도시에서 먼저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내용으로 이 6개 도시에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며 학교 인근과 과속 빈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5년이나 2032년 1월 1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재평가 기간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노동부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물가지수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매달 그리고 매주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많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 전월보다 0.2%가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은 5월보다 1%포인트 둔화한 것은 물론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입니다. 전문가 전망치도 하회한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렇게 1년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발표는 연방준비제도에 다소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지금 뉴욕 증시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만적 영업 관행으로 수십만 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건당 35달러의 마이너스 통장 거래 수수료를 중복으로 여러 번 부과해서 수백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들의 신용 보고서를 이용해서 해당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 계좌를 다수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고객들이 받아야 할 포인트나 현금 리워드를 은행 측이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앞서 4위인 대형은행 웰스파고도 지난해 12월 고객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7억 달러의 역대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죠.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신속히 한다는 데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답답하죠. 나토 가입 전까지 안보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31개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신속 가입에 걸림돌 하나를 치우는 데 합의했습니다. 가입 신청국은 나토 요구 수준으로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개혁해야 합니다.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 MAP라고 하는 이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2020년 가입한 북마케도니아는 이 절차를 밟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This is a strong package for Ukraine and a clear path towards its membership in NATO. 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조건부 가입 약속입니다. 일정을 정하지 못한 건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시 가입 아니면 종전 후 바로 가입을 약속받기 원했던 우크라이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 러시아에 테러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가입 전까지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We'll speak today and fight for this, its security guarantees for Ukraine on the way to NATO.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나토 가입 전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전 보장을 향한 국제적 틀을 만들겠다고 선언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7월 12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보다 더워집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맑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높아져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특히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오늘부터 드디어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폭염은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3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0도, 67도, 해안 지역은 74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적으로 강한 장맛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위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베스퀴즈락스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사우스 방향 223가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크랜스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로즈밋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7번 사우스 방향 파스파인더 로드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이번 주 토요일 15일 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EK 갤러리에서 교육 세미나가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교육 세미나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뭐 이런 문제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의 브라이언 전 대표 모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아침에 브라이언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라디오 서울의 브라이언 전입니다. 네. 자, 이번 교육 세미나 3회째예요, 벌써. 네. 근데 맞습니다. 1회, 2회 때와 다른 점, 뭐 특별화된 점, 차별화된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 교육 세미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한다는 거. 아, 네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7월 15일을 날짜를 픽할 때 미리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사실 날짜를 준비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저희가 처음서부터 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결과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강사들도 진을 섭외를 했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이 어떤 이번 입시 올해년도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자, 하여튼 뭐 이분들하고도 참가자분들하고 되게 많은 디베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급조된 세미나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예. 네, 굉장히 거의 철저히 뭐 준비된. 한 4개월 이상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힘들었죠. 네네.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 최근 이제 학부모들을 뵈면 뭐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네. 우리 애가 대입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피해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당장 대학 입시가 막 이제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정답은 없지만은 어떻게 어떤 예상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세미나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뭐를 해야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그거 하려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예, 네. 그거는 별로 이제 누구나 해요. 사실 이건 세미나 안 들어도 괜찮고 뭐 이 구글이나 유튜브 찾아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나 똑같은 얘기들 그 텍스트북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오시면 약간 놀라실 게 좀 편견이 있는 세미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저희는 한인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네. 말은 저희가 이제 뭐 마이너리티를 다 커버해서 진행도 영어로 하고 한국말 섞어 하지만은 제 가슴 속에는 한인 학생들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약간은 편견이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사실 저희가 진행하시는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하고 미팅하면서 되게 악유가 많았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은 한인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학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라지고 나면은 과연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 정치하고 교육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뭐 대통령 선거가 와도.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정치를 모르면은 교육에 실패하는 시대가 왔어요. 정치와 교육이 이제 연관이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주 연관이 심해졌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UC 시스템. 네. 좋은 학교예요. 왜냐하면 UC의 그 시스템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다른 공립대학하고는 틀리게 전 세계 탑 50에 들어가는 리서치 유니버시티가 됐어요.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네.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미국에 있는 그 주립대학 중에서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대학은 없어요. 어디 가도 UCLA, UC 버클리, 뭐 UC 얼바인, UC 데이비스 뭐 전부 다 탑 스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지가 캘리포니아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오래. 네. 그래서 아시안들이 많이 들어갔죠.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비리그에 붙은 친구들이 UC 시스템에서 떨어져요. UCLA나 UC 버클리를. 완전 역전이 돼버렸네요. 왜냐? 그것도 정치하고 민감한 영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궁금한데 여기서 그만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파고들려고 UC 현재 어드미션 오피서가 와요. 아예 강사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제는 상당히 많은 프레셔를 느껴요. 왜냐하면 아시안들이 선호하는데 아시안을 뭐 배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주에서는 뭐 히스패닉이나 다른 사인종을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질문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UC의 또 얼룸나이 그 인터뷰하고 UC 네. 카운슬을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로버트 브라디라고. 근데 그분은 또 뭐냐면 그거하고 무관하게 비공식적인 UC에 들어가는 법. 자기 딸도 이번에 UC에 들어갔어요. UC의 모든 학교가 다 붙었거든요. 백인이지만. 네. 또 재밌는 게 딸 이름이 보베예요. 백인 여자인데. 어떻게요? 아니 워낙에 그 친구들은 그 코리안 컬처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더라고요, 딸은.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시안하고 백인은 한 배를 탔으니까 어떻게 하면 UC를 들어가는지 내가 내 비법을 공개하겠다라고 재밌게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 알룸나이 인터뷰 오래 했고 거기 이제 스쿨의 카운슬도 오래 하신 분이라 또 그 오피셜한 UC 스텝이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른 또 아주 그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나 비법이 나올 겁니다. UC 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변화가 예측이 될 건지. 근데 그건 하나 확실해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든 올해 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총체적으로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이 다 이 나라의 정책에 눈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피부 색깔로 떨어뜨리는 일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분위기 자체는 아마 내년도에는 뭐 무조건 입시 결과가 나오면은 좋은 대학에 아시안들이나 한국인들의 입학자의 수는 분명히 늘어나요. 입학률이 크게 늘어나겠네요. 근데 저는 또 크게는 살짝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 되는 네네. 게 이곳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이번 또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그 UC 계열의 그 흐름을 진짜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어차피 들더라고요. 지금 김인정 씨가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 캘리포니아는 어차피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우리 길을 그러니까요. 가고 있어요. 네네. 정치 경제 할 거 맞아요. 없이. 예.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UC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시안들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최근 얼마 사이에. 왜냐하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우리가 믿는 거는 교육 시스템은 그 어떤 페어한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공평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맞아요. 어떤 사람을 타겟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난하고 역경이 심한 사람들이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손을 내밀었을 때 이제 그분들이 더 베네핏을 보지만은 아마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고 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은 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아마 논쟁과 Q&A가 벌어질 겁니다. 네. 그 Q&A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희가 대면으로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하잖아요.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지금 Q&A를 접수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예, 접수하고 많이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 또 재밌는 게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교육 세미나 기사를 찾다가 보니까 한국 그 녹색 네. 그 포털 창에 저희 교육 세미나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 저희 교육 세미나 기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이버에도 뜨고 다음에도 떴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의 유명한 그 강남에 그런 또 대입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유튜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교육 세미나를 중계를 하겠대요. 그래서 뭐 거기 지금 현재 뭐 그쪽에서만 중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500명 이상 되더라고요. 물론 시차가 있어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희가 다시 보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서울에서도 이번 관심이 많은 게 서울에는 또 국제학교가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LA는 거의 지금 같은 라이프 존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대규모로 참가하셔서 과연 바뀐 그 교육 정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분들도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대한 부분들도 커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라는 그런 전설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네. ABC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이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각계각층.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상원의원도 나와요. 데이브민. 예. 네.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되게 똑똑하세요. 유펜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하버드, 로스쿨 예.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리티인데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지금 역경을 딛고 일어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예, 분이에요. 되게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예. 한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롤 모델이고 사실 이분이 초대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적인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또 파고 들어가야 되죠. 네.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 하시는 분이 UC 어드미션 오피스의 현재 루디라는 분인데 그분이 네. 나오셔서 이제 UC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고 질문을 받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저는 뭐 사실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저는 그냥 비공식으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의 그 중요하죠. 플랜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저만 알고 있는 팁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하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에이드 부분 제가 해드리려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돈을 몇천 불을 내고 컨설팅을 받아요. 근데 모르니까. 저는 그거는 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다는 게 모르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몰라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애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목적은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죠.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니까요. 대학을 들어갈 때 네. 공짜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요. 내가 과연 이 애를 위해서 어떤 대학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원서 내고 나서도 할 게 되게 많고
심지어 발표가 나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디퍼된 사람도 있는데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뭐 컨설팅을 해서 돈을 내 가지고 어느 대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요 애들이 집중을 못 해요. 어머님도 집중을 못 하고 한번 그걸 겪어해 보시면 원서 내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뭐 애들이 보통 15개에서 25개 많게는 30개 애플리케이션을 내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보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 갑자기 파이낸셜 에이드를 한 몇천 불 내고 딱 컨설팅을 받으면 이제 거기에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학생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번에 좀 체계적인 맵을 좀 네.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네. 파이낸셜 에이드의 기본 컨셉을 심어드릴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은 원칙을 알고 나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만 그렇죠, 아시면은 그렇죠. 네. 내가 아버님이나 내 아들하고 같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렵지 헤매지 않아요.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헤매지 네. 않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잡아드릴 거고 오시는 분은 제가 핸드아웃을 드릴 거예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 네네. 또 자료가 나가는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보시면은 악당들은 되게 바빠요.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많아서 악당들. 아, 많았어? 그럼요. 배트맨 같은 거 봐도 무슨 은행을 털려고 그러면 네. 그분들은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치밀하죠. 치밀하죠. 네, 네. 물론 의도가 나쁘기 때문에 결국은 잡히지만은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바쁘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잘 준비하든지 못 준비하든지에 대한 의심 없이도 준비하는 과정 자체로도 여러분들은 크레딧을 받아요. 그 얘기를 제가 그냥 해드릴 거예요.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하고 뭘 할 건지 네, 그리고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맞아요. 요걸 네.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노력을 10을 했는데 피해를 봐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대. 그래가지고 피해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 불화 생기고 아우. 많은 불화 생겨요. 저 많이 봤어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대학에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목적은 좋은 대학에 지원했을 때 배제되지 않는 법. 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대학의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 라운드를 탈락하지 않고 위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그날 드릴 강의의 내용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스텝 바이 스텝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일 중요해요. 네.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실수로 배제돼 버리면 끝이에요. 엄청나게 좋은데 볼 기회도 없으면. 네, 그렇죠. 그게 네. 제일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지의 장학관이 나오시는데 되게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지금 한인타운의 로버트 케네디 스쿨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표준 시험이 덜 중요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아, 고등학교를 어떻게 100% 이용할 것인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어디가 좋더라. 이게 네. 참 힘들어요. 어디 가면 좋더라. 그러면 그런 데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몰려 있어요. 거기서 경쟁하다가 그냥 밀려나요. 재수 없으면. 그리고 또 어떤 데 어디 사립이 좋더라. 쫙 가요. 그 사립은 딱 보니까 1년에 아이비리그 100명을 가네. 그럼 내가 99등만 하면 100등만 네. 하면 아이비리그 들어가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용의 머리가 되느냐, 아니 뱀의 꼬리가 아니 아. 용의 꼬리가 되느냐, 네. 뱀의 머리가 되느냐. 김정 씨는 네. 벌써 픽업하셨네. 그런 얘기들도 우리 변지혜 씨가 할 거고 네.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은 정말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유니크한 방법으로 좋은 거. 참고적으로 그 로버트 케네디 스쿨은 AA 디그리도 오퍼를 내요. 고등학교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 고등학생이 AA 디그리를 가지고 대학을 어플라이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확실히. 스테이 튠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정석 박사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하신 분이 나와요. 이분은 네. MIT 나오고 하버드 나오신 분인데 칼리지 컨설팅을 하시지만은 뭐 저희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지금 다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 행사를 위해서 커뮤니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인데 작년도 그 입학 그 결과를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료까지. 오시는 분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분- 최신 자료네요. 예. 네. 이분도 MIT 출신이라서 또 그 물리학을 숫자에는 하셨거든요. 또 이분이 주특기가 이 숫자를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다 내셨어요. 아시안 위주로, 한국인 위주로, 대학별로, 사립대, 주립대, 이거는 어디서도 못 찾아요. 인터넷에도 없는 거고 이분이 컴파일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참석하시는 분만 핸드아웃을 저희가 드려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좀 속상할 것 죄송하죠.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좀
베네핏을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미리 등록을 하신 분들 이메일을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PDF 보내드려요. 근데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지런하지 않거나 성의를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받기가 어렵다는 것도 한 번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브로디는 그 파사디나의 지금 판사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UC 데이비스의 지금 그 면접관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UC를 꼭 붙을 것인가 필승 전략 그만의 비법을 내놓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김원종 박사. 이분도 지금 보스턴 교육 에듀케이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부사장님이신데 이분도 지금 코넬 나오시고 또 박사 출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빌리그 플러스가 어딘지 아시죠? 김윤종 씨 모르면 안 되는데. 네, 저 모릅니다. 아이빌리그하고 MIT하고 아, 그다음에 네, 네. 뭐 저기 스탠포드 네, 이런 네. 대학을 아이빌리그 플러스라고 플러스, 해요. 예. 뭐 칼텍 이런 데들. 그래서 그 대학에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이 통계를 알았으니까 합격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타 강사니까 이 비법을 공개해요. 그리고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가 겪었던 그런 전략들,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통계를 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 세미나가 아까 처음에 UC 계열 얘기를 막 했는데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아이비리그까지 다 아우르는군요. 다 하죠. 아.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진짜 아이빌리그 가면은 인생이 바뀌느냐?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거 뭐. 예. 내일 그 얘기도 나와요. 아 그래요. 과연 아이비리그가 정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기왕이면 가는 게 좋냐? 아니면 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그날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학을 한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두 학생, 그 아이린이라는 학생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그 한 친구는 이름이 앤드류 림, 네, 네. 아일린 리하고 유펜하고 코넬 합격한 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의 실제로 준비한 내용들 그런 스텝 바이 스텝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학교에 가서 겪었던 일들 그것도 아직 또 뭐 필요. 예.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들어갔군요. 학교는 한 번 살짝 갔다 왔죠. 학교 가서 그냥 티셔츠만 많이 사가지고 구경을 하고 왔겠지. 학교 가서 티셔츠 사고 아버지 모자 사주고 네. 선물로. 이제 그 집 부모님들이 요즘 그 모자만 쓰고 다닌다고. 맞아요. 이제 그 티셔츠 입고 다니시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예. 그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사실 우리가 뭐 마리 코넬, 마리 유펜 그렇지 미국의 그 대학 고등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아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네. 애가 있으면 350만 명 돼요. 네. 그 중에서 1등을 하면 고등학교 1등이 5만 명이에요. 근데 아이비리그를 다 합치면 전체 정원이 3만 명밖에 안 돼요. 오늘 경쟁이 치열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1등 하는 사람들도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확률이 2대 1밖에 안 2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인터내셔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코넬이나 유펜 들어가는 게 남들이 얘기하면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거의 임파서블한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국 애들이. 어떻게 들어갈까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걔들의 마음가짐 어떻게 준비했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날도 말씀드리겠지만 토요일날 세미나에 만약에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같이 오시면은 네. 애가 좋은 대학 갈 확률이 한 10배쯤 올라가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아버님이 안 오시면 갈 확률이 되게 떨어질 거예요. 그날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대부분의 성공한 아이들은 보면은 이 두 학생 다 물어봤더니 집에서 컴퓨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애들은. 그리고 되게 바쁘게 살아. 얘기 안 해도 플랜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뭔가를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팀이 릴레이션십이 예. 부모들과 학생과의 원팀이 만들어져서 전략을 세우고 아버님은 아버님이 잘하는 거, 어머님은 어머님이 잘하는 거 이걸 하면서 같이 유대감을 가지고 같이 나갔을 때 성공을 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어서 저도 놀랍기도 하고 컴퓨터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요즘 고등학생이. 근데 이 친구들은 컴퓨터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왜 너무 바빠. 아버님들 중에서 야 나 바쁜데 왜 이래 이러시지 말고 요번 교육세미나 한번 와서 같이 들어보시면 좀 이제 변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버님들이 토요일날 뭐가 바쁘실까요? 저는 그거 궁금한 게 아버님들이 토요일날 뭐가 바쁘실지 골프가 바쁘신지 아니면은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힘들어도 꼭 오셔야 돼요. 네, 와서 네. 왜냐하면 그게 그 노력의 대가를 같이 이렇게 노력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나쁜 게 그런 거 있죠. 애는 공부 시켜놓고 어머님은 옆에서 이제 이어폰 끼고 TV 보고 계시거나 이러고 되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도 10대를 겪어봤지만
애들도 TV 보고 싶고 애들도 맞습니다. 유튜브, 틱톡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그런 절제에 대한 부분들, 노력이라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석봉 어머님이 왜 그 떡을 잘랐을까?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만큼 중요하니까 토요일 날은 정말 이번 세미나는 되게 특이한 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미나가 없어요.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까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LA에서 해요. 여태까지 LA에서는 이런 세미나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학원에서 하는 거 외에는 다 오렌지 카운티만 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LA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LA에서도 이런 세미나를 해서 LA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맞아요. LA가 이상하게 교육의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특히 LA 주변이. 그래서 저는 이제 LA 한인타운도 중요하고 LA가 이제 한인타운에 좋은 고등학교도 생겼고 거기 교장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케어를 잘해주겠어요. 네. 그건 대학교 갈 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뭐 UC 시스템은 물론이고 아이비리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알면은 인생이 편해지고 돈을 벌고 자식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꼭 좀 참여 좀 해주세요. 네. 이미 사실은 죄송하지만 앉는 좌석은 만석이 됐어요. 네. 아, 네. 좌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와서 스탠딩 하셔서 네. 들으실 수가 있고 그 EK 갤러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가보시면 뭐 너무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꾸며놨기 때문에 뭐 저희가 거기서 커피, 물도 제공하고 김밥도 뒤에 싸놨기 때문에 방해 안 되게 드시면서, 그리고 원래 교육 세미나를 3시간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3시간이 커버가 안 돼요. 지금 얘기 들으면 봐도 3시간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으로 일단 늘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계속 Q&A가 있으면 우리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계속. 이건 끝장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만 해놓고 대충 끝나는 게 아니라 오면 그냥 끝장을 보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세미나 못 가면 완전히 다 손해네요. 아니 이런 강남에서 들어와요. 강남의 그러니까요. 유명한 대치동에서 네. 이분들도 우리 줬더니 자기들 꼭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네이버에 가서 보시면 그분들이 만드는 유튜브에 우리 걸 선전해주고 있어요. 그쪽에서. 미주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에서 하는 교육 세미나 꼭 라디오 서울 교육 세미나 네이버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요. 깜짝 제가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만큼 그러고 내년에는 이분들이 사람을 모아서 오겠대요. 와서 참여하겠대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차 타고 아니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이 안 온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그건 성의가 없으신 거니까 꼭 네. 오셔서 그냥 들어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세미나가 될 겁니다. 어제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가족이 이렇게 같이 엄마 아버님 같이 그럼요. 오시면 굉장히 좋은 세미나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각성을 많이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유지승 씨도 6살이면 와야 돼요. 아, 조기 교육의 중요성. 자, 제가 이 교육 세미나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15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원래 1시인데 1시간 늘리셨다고 네네, 하셨어요. 2시까지. 네, 2시까지. 그런데 질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끝장 세미나를 하시겠다. 끝장 세미나로 가는 거죠. 네.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한인타운에 있는 EK 아트 갤러리에서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이후까지 교육 세미나 펼쳐지니까 많은 관심 갖고 네. 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간 이렇게 방송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아침 뉴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브라이언 전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육 세미나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헐리우드 차병원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 지원, 미주 한인들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외에 타운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리우 차병원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 지원, 미주 한인들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나섭니다. 한리우 차병원은 지난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LA 총영사관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한리우 차병원은 이번 MOU를 통해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등 우수한 한국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국제협력 연구, 미주 내 현장 실증과 개발 지원, 협력 연구 수행을 위한 미주 현지의 시설, 장비, 공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리우 차병원 산하 차의료원은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기간 연계와 의료 서비스 제공, 미주 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 구축, 긴급 상황에 처한 한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등 다학도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MOU를 통해 미주의 한국의 우수한 진료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한인들을 위한 진료 협력 체계 홍보, 미국 내 외국인 환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비자 발급 등을 절차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H마트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공식 계정과 플레이리스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H마트 고객들은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손쉽게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저장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H마트의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는 매장 안에서 재생되는 인기 K-팝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레이리스트에는 매달 새로운 음원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H마트는 해당 플레이리스트를 H마트 웹사이트, H마트 모바일 앱, 그리고 H마트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유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스포티파이 이용자들에게 H마트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